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윌 파이지음, 최은화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데요. 우리 내면에는 평화와 즐거움, 만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든 기쁘든 경험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라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며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바로 감사함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감사를 끌어들여 춤추게 하면요, 마음과 정신이 바뀌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간이 벗을 수 없는 여러 문제에 도움을 주는 감사 회복력과 평화,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우리는 꺾이지 않는 존재이고 소중하다는 진리를 스스로 깨닫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을 받아들이기. 저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과 대화하면서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장점을 곰곰이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 특성과 앞으로 키우고 싶은 특성을 쭉 나열하면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한두 문단의 글을 쓰곤 했는데요.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자신을 더 긍정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믿음이 생긴 점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은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운동과 명상, 긍정일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방법 배우기가 우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요, 우울증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해준 열쇠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어느 때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정정서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분을 기꺼이 느끼며 당당하게 마주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처하면 부정적인 경험에서 부정정서는 줄고요, 긍정정서가 자라납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사실 저자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요. 뇌종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의지만 있다면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회복력은 키울 수 있으며 이때 감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긍정에서 감사로. 긍정과 감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체험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10분 동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면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해서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10분간 쓰기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분 상태를 다시 평가해 보고 뭔가 달라진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만에 감사 습관 만드는 법.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요, 뇌의 구조가 바뀌어서 더 많은 감사를 느끼고 더욱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쉽게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밤낮으로 감사를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그 감사가 자신의 삶과 꿈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서 감사한 마음으로 습관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교 행복학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아침 또는 저녁에 감사한 일을 세 가지만 적어도 다양한 경로로 긍정적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한다면요,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에 미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점심 약속 같은 즐거운 일을 앞두고 있다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난관이 예상되는 하루라면 그 일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감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즐거웠던 일이나 자신에게 자양분을 주었던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골치 아픈 경험을 했다면요. 그 일로 얻게 된 교훈이나 요령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나 지난달의 모습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행복감을 얼마나 맛보았는지, 또 대인관계의 질은 어땠는지, 그리고 실험을 해보고 나서 이 질문을 다시 한 후 대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차이를 발견했다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 의도가 인생에 어떤 경험을 가져다 주는지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견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하는지, 또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를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저자가 뇌종양으로 인해서 발작을 피하려면 남은 생애 동안 약을 먹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지만요. 5년 이상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잘 지냈고요. 발작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각, 호흡이 건강을 지키고 뇌를 진정시키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양이 상당 부분 사라진 후에도 이 도구는 유효하고요. 저자는 뇌종양 진단처럼 발작도 성장과 배움의 탁월한 기회가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발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즉각 실생활에 반영해서 왼쪽 손이 저리는 전조 증상이 찾아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든 경우 대부분이 그럴 텐데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와 긴장만 일으킬 뿐입니다. 전조 증상과 그 이후 발생할 일에 감사를 느끼면서요. 긴장을 기꺼이 받아들였더니요. 오히려 긴장에서 해방되고 전조 증상을 피해보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감사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각과 결합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바로 지금 자각의 강력한 힘을 발견한 이 순간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명상을 하는 목적은 행복과 변화, 정신적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명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는 아니지만요. 연습을 통해 특정 행위에 몰입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중력을 발전시키려면요.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만요. 명상을 하다 보면 손쉽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몸이 견뎌내고 이겨낸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매 순간 처리해내는 모든 독소와 호흡을 통해 얻는 산소, 또 이 산소가 저절로 온몸으로 퍼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고요. 자신의 몸을 껴안고 어루만져 보라고 하는데요. 뇌는 껴안는 주체가 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안기는 경험을 자신에게 선사해야 합니다. 호흡과 소화,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문과 독특한 표정은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는 점에 감사해야 하고요.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몸을 안으며 이렇게 확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몸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우리의 마음을 마주하고 그것을 초월하는데 익숙해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희생자가 아니라요, 마음의 주인이 될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야 합니다. 불편함에 길들여진 반응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이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에 생긴 부정적 생각을 상쇄하고도 남고요, 결국에는 부정적 생각을 몰아냅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느낌에 익숙해지면 가장 강력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에 감사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마음을 관리하는 핵심은 자각을 키우며 광활한 존재로 향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믿는 만큼 되리라.
감사가 주의와 생각, 감정,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연관성이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에 계속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자각하는 대로 자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해서 확언해야 합니다. 확언이 감사한 감정을 만들고요, 창조적 힘을 부여하게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 즉,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지속적인 생각은요,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믿음과 관점, 감정 모두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마음먹은 일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라. 삶과 그 삶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 감사를 연습하면요, 감사를 느끼는 뇌와 마음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고요. 우리는 주의와 생각, 감정을 통해 쉬지 않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창조해야 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은요, 모든 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극심한 고통, 절망뿐 아니라요, 환희 같은 매우 긍정적인 상태도 곧 지나갑니다. 우리는 고통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처럼요, 긍정적인 기분을 꼭 붙들고 있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에 저항하고 동시에 기쁨이 사라진 것을 한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삶의 모든 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현재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건강하게 잘 사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비롯해 모든 현상의 덧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달콤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자기암시 효과. 의도적으로 모든 게 잘 되리라는 의식 상태를 지니면요, 정신적으로 유익한데요. 물론 실제로 모든 게 잘 되지는 않더라도요, 그렇게 되리라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면 일이 잘 풀린다고 느끼며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모든 판단을 초월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다라는 의식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언짢음, 공포, 불안, 절망 같은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마주하고 사랑할 때 생기는 지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자신의 경험에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과 평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관점을 갖고 진정한 감사를 연습하면요, 발생하는 모든 일에서 유익을 발견하여 감사하게 되고 매 순간 변화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삶의 모습 그대로에 예스라고 말하고 삶 자체에 감사하면요,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와 훈련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 중 단 3가지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써보면요, 사소하게 여긴 모든 순간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꼭 한번 이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